빌라 투자에 대한 수학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강점. 스트렝스, 강점. 강점은 이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투자금이 적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는 들고 가야지만 뭘 살 수 있는데 얘는 딱 10분의 1 정도죠. 3천에서 5천 정도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천에서 5천 정도. 물론 여러분 뭔지 알죠? 투자니까 전세 안고 구입하는 지금 그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작다. 세금이 왜 작냐면은 구간이 작아서 그래요. 그죠?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한 3억 넣고 3억 벌었다. 그럼 어쨌든 구간이 3억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3천 넣고 3천 벌었다. 똑같이 수익률에 100% 올렸지만 3천만 원에 대한 세금 구간은 15%고 3억에 대한 세금 구간은 거의 40%잖아요. 내는 게 틀리죠. 네. 그래서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작죠.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왜냐면 아파트는 갭이 이만큼 벌어졌지만 얘는 여전히 전세가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전세가 60% 떨어진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가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 아이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겠습니다. 기회는 일단 현재로서는 소액 투자처로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주식도 조금 넣어봤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도 조금 넣어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암호화폐 같은 건 안 하다가 또 난리를 쳐가지고 책 몇 권 사서 읽어보고 한 3천만 원 넣어놔봤는데 지금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지난주인가 봤더니 1,700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년 놀 생각으로 하여튼 집어넣은 거니까 뭐 넣어봤는데 재미삼아. 네. 하여튼 뭐 적절한 어떤 투자 대상이 없더라고요. 네, 작은 금액으로 할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부동산은 굉장히 좀 안전자산에 있는데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후 정책 완화 기대.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차피 장기 보유는 인제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투기 세력으로 지금 일단 몰려 있잖아요. 다주택자가. 그게 뭐 순수한 투자금 뭐건 간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은 사라졌어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아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순수하게 여유자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작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정책적으로는 가장 센 시기예요. 그죠? 옴짝달싹 못하게 해놨잖아요. 더 세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역대급에 들어가는 수준이죠.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릴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어차피 임대사업자 내에서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 지금보다 좋은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아니 지금 시장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양도세가 센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팔 때만 완화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갖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에 땅이 없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공급이 부족합니다. 단기성 공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땅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밖에 없고요. 빌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는 없으니까 결국은 기존의 낡은 연립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걸 허물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독주택의 비율이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 육박하던 것들이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죠.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이제 5%도 안 남아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나중에는 오래된 다세대 멸실하고 다시 다세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급량의 증가가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서울에는 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지금 아파트와 같은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4, 5년 전에 갖고 있었으면 3억 갖고 대치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6, 7천만 원이면 지금 횡당동, 뭐 응봉동, 뭐 엄청나게 뛴 데 있죠? 공덕동. 그 돈으로 샀어요, 그 돈으로. 25평, 33평 아파트를 한 6천원에서 8천만 원을 샀다고요. 지금은 4억 5천에서 5억 들고 가야 돼요.
빌라 지금이나 3천만 원, 5천만 원이죠. 나중에 1억 들고도 못 사요. 못 삽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왜? 얘도 공급이 없거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점은 뭘까요? 일단은 관리죠, 관리. 네. 아파트에 비해서 당연히 관리가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디플레이션 맞고 나서 잃어버린 20년 맞고 나서 대부분 임대로 들어가죠.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관리업이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임대관리 업체가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임대관리 업체가 지금 뭐 약간 우후죽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면서 빌라 관리를 대단히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정도가 되면은 아파트 수준으로 관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약점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신경 쓰고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빌라 생각하게 되면 뭐 보일러가 터졌네, 비가 샜네, 뭐 곰팡이가 쓸었네 이거 머릿속에 아프잖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이제는. 그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약점이고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죠?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학개론에서 황금성이 떨어지는 상품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데 요즘에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25평 같은 거는 저는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시기엔 진짜 당일날 갑니다. 당일날. 당일날 거래가 되고요. 예지간에서면은 시세보다 5천만 원 떨어뜨리면 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크게. 그런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고 팔고 했었냐면은 일단은 저렴할 때 삽니다. 그렇죠? 저렴할 때 사요. 저는 06년도 부천 원정동 고강동 그때 이제 첫 투자 시작해가지고 면목동, 용산, 상도동 뭐 이렇게 쭉 투자했었는데 일단 사요. 그리고 어느 동네든 정말 바보 같은 동네 아니고서는요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게 되면요 막 바람 불어서 돌 때가 있어요. 그 지역이 호재가 생기건 뭐가 생기건 그냥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들어간 돈이 얼마 없고 들어간 돈 2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년 뒤 4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금 올려서 다 이미 회수 끝났어. 내 돈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다가 팔아요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팔아요. 그럼 차익이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런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약간 전략을 조금씩 달리하셔야겠지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건 인정을 하고 억지로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금이 적게. 여유자금으로. 자, 3년 뒤에 꼭 팔아야지. 3년 뒤에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빌라가 팔려요? 안 팔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여유자금으로 갖고 그 다음에 잘 거래가 되는 시점에 맞춰갖고 팔게 되면은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아파트의 몇 배가 됩니다. 네, 몇 배가 돼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일시적 공급 과잉. 왜냐면은 우리 14년도, 사실상 13년도 말부터 14, 15, 16, 17, 18 거의 5년간, 만 5년간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빌라업자들이 집을 안 짓겠습니까? 절호의 찬스를 무지하게 지었습니다. 네, 땅값도 무지하게 올랐어요. 네,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짧으면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면 짓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은 건 하반기에 공급이 되고요. 올해 중하반기에 인허가 받은 것들은 내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년, 15년, 16년, 17년 계속 인허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장의 분양이 잘 되니까. 건물 지을 때 유일한 리스크가 뭔가요? 분양성이나 분양성. 분양만 다 되게 되면은 건물 짓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분양이 너무 잘 돼. 선분양으로 다 끝나버리죠. 나오는 족족 다 팔리는 거예요. 이게 땅을 어떻게든 사갖고 짓고 또 팔고 짓고 팔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 투자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 공급한 사람도 돈을 벌었지만 산 사람들도 많이 벌었죠. 그건 뒤 구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구조가 계속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을 수요가 다 채워줬어요.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다 뭐 14년, 15년, 16년, 17년, 올해까지, 작년이군요. 18년도까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나오는 족족 다 팔렸어요. 그 많은 공급들이. 그 많은. 왜 초기에는 16년도까지는 또 전세가가 75%, 80% 육박을 했잖아요. 아파트도 75% 찍어 넘겼거든요. 공식적으로. 얘는 90%가 넘었었죠, 그때. 1000투자, 500투자가 막 널렸었으니까. 그죠? 제가 구로에서 분양했던 거는, 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 공급이 많아요. 왜냐하면, 17년, 18년도에 이제 인허가, 17년도까지, 18년도 상반기까지 인허가 받은 것, 17년도까지 인허가 받은 것이 많아 18년도에 공급이 많았습니다. 근데 18년도부터는 지금은 그래도 물량이 많죠. 왜 17년도에 인허가, 그때도 분위기 좋았으니까 17년도에 허가받은 것들이 18년도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는 거죠. 18년 상반기에 나온 것들이 하반기나 지금쯤 이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입주 물량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다니시면은 공사하고 있거나 이제 막 플랜카드 붙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허가 물량이 이제는 없어요. 인허가 물량이.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땅값이 너무 올랐는데 그동안 계속 올랐지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보다 높은 분양가. 왜냐면 땅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똑같은 수익 내더라도 분양가는 올려야 되잖아요. 분양가 올려도 팔려. 분양가 올려도 팔려. 분양가 올려도 팔려. 그러니까 초기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되게 많이 벌었죠. 그래서 계속 올려도 팔리는데 지금은 그 땅값에 사서 금액을 더 올려버리면 잘 안 팔리는 시기가 돼버릴 수 있죠. 그래서 18년도부터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조금씩 다시 낮아지고 있어요. 네, 적절한 선에서 지금 아파트랑 똑같아요. 이게 서로 간에 매도 매수 신거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입주 공급 물량이 또 없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없어서 내년 하반기도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럼 지금 상반기는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싸요. 근데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없어. 내년은 더 없어. 그러면 그게 지금이 안 좋지만 한 번만 버텨내게 되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공급 과잉은 약점이라는 구간에 써놨지만 뭐 자세히 살펴보면 약점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위험 요소는 뭐가 있냐면, 아이고, 자 세법이 변화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변합니다.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 있죠. 네. 아파트,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갖고 있으나 여기 노전동에 원룸 하나 갖고 있으나 똑같이 1주택이에요. 그죠? 다주택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동안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죠.